안녕하십니까. 뉴스버스 대표 고지학입니다. 고지학의 경제버스, 제가 이번에 잡은 주제는요, 은퇴 연령대에 달하신 분들의 가장 공통된 고민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건강 문제, 자녀의 결혼, 부모님, 부양,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은퇴를 하게 되면은 소득이 많이 줄게 되죠. 물론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분들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해가지고 연금을 즉각 받지만은 민간 기업에서 퇴직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자기가 운이 좋게 인생 이모작 취업을 한다든가 자영업을 한다든가 해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20년, 30년 근무하던 직장 생활의 소득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은퇴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경조사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 한국 직장인들은 이게 법정 정년은 만 60세지만은 통계를 보면은 평균 만 52세에 퇴직을 한다. 구조조정이다, 명퇴다 해가지고 조기 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또 결혼을 늦게 해요.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만혼,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한다. 다음에 작년에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84.3세예요. 또 오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은퇴한 뒤에 경조사가 더 빈번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은퇴자들의 공통적인 최대 고민이 뭐냐? 경조사비더라 이거죠. 자, 이거 소득은 줄어드는데 경조사는 물밀듯이 밀려오고 현직 수준을 유지하자니 가랑이가 찢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많더라는 거죠. 동창은 10, 친구는 50, 키우던 개는 100, 담임은 5만 원. 그럼 넌 내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할 건데? 100. 헐, 대박. 원. 과연 경조사 고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제가 한번 이거는 딱히 무슨 해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저도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나눠보면서 한번 해법을 찾아가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주제를 잡아봤고요. 자, 통계청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2023년 말에 나온 자료인데 1인당 생애주기 적자. 자, 저희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고 대개 27세가 넘어야지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7세 이전에는 적자예요. 적자 인생이고 27세부터 흑자 인생이 시작된다. 그 피크는 뭐냐? 만 43세. 흑자 규모가 1,792만 원. 이거는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주거비라든가 생활비를 제하고 남은 흑자 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 43세 때 흑자 규모가 가장 크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꺾이기 시작한다.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만 61세부터 다시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만 61세가 넘어가면은 소득이 있더라도 내가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내지는 인생 이모작을 해가지고 아파트 경비원 생활을 해서 월 220만 원을 받는다 했을 때 생활비 이걸 감안하면은 어쨌든 가계가 적자라는 거죠. 만 61세부터는 다시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에 직장 생활을 했던, 비즈니스를 했던 내가 쌓아놓은 흑자, 거기서
까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생애 주기 그래프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은퇴한 후에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가?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우선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은 부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후 적정 생활비가 277만 원이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다음에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한 걸로는 부부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가 324만 원이다. 이런 통계가 하나 있고요. 다음에 NH투자증권 산하에 100세 시대 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 은퇴 후에 노후의 적정 생활비가 얼마면 되겠냐? 그랬더니 부부 기준으로 297만 원, 월 297만 원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월 평균 297만 원을 잡으면은 뭐 부부가 뭐 평균 수명까지 이제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6억 6천만 원의 자산이 필요하다. 부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추정이 나오고요. 다음에 지금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른바 100세 시대 내가 10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부부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의 자산은 필요하다. 이런 추정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여러 이제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뽑은 통계에 비춰보면은 부부 기준으로 한 270만 원, 월 평균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자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얼추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이거는 잡코리아에서 2023년 말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경조사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사람들이 71%, 아주 부담스럽다라는 게 25%.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경조사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무려 96%가 부담스럽다라고,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1회에 내는 경조사비가 얼마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9만 원, 평균 9만 원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45만 원 정도 경조사비로 지출을 한다. 직장인들이.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은퇴한 뒤에 은퇴자들의 경조사비는 얼마나 될까? 중앙일보에서 최근에 보도했던 사례예요. 이강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보니까 나이가 67세예요. 67세고 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어요. 공무원 연금 제도가 개혁되기 전에부터 공직 생활을 해가지고 연금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이에요. 월 400만 원. 지금 이렇게 받는 분은 드물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 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는 공무원이나 교사들 같은 경우는 월 300 연금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자기가 30년 이상 근무를 했어도 공무원 연금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그 보험료율은 올라가고 받는 수령액은 줄고 공무원 연금 재정의 어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연금 제도가 하여튼 갈수록 지금 불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워낙 오랫동안 40여 년 가까이 그 지방직 9급으로 들어가 가지고 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양주시 부시장을 끝으로 은퇴를 했고 또 은퇴한 뒤에 또 산하 기관의 공관장도 했어요. 기관장도 여기만 분이고, 그래서 월 400만 원의 연금을 거의 최상위권의 연금을 받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게 경조사비예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많아요. 한 월 9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 월 자기 수입 중에서 의료비와 경조사비로 절반 가까이를 지출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분은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분이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은퇴를 해가지고 이 마땅한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도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들려준 사연이 뭐냐면은 자기 부친상, 최근에 이제 한 1년 전에 이제 부친상을 당한 친구인데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한테 부조를 했던 친구가 상을 당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10만 원만 달라. 그 친구가 1년 전에 나한테 10만 원을 부의금을 냈으니까 나도 10만 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그랬더니 그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뭔 소리냐. 당신 퇴직해가지고 지금 마땅한 소득도 없고 퇴직금 지금 까먹고 있는데 무슨 10만 원이냐. 5만 원만 해. 하면서 5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5만 원 받아서 그걸 하고 왔는데 하여튼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3년 전에 한국일보를 퇴직을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제가 국회에서 이제 어공 생활을 한 1년을 했고 지금 이진동 발행인이 운영하는 뉴스버스에서 지금 근무한 지 지금 이제 11개월 됐거든요. 이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뭐 한국일보 생활 다음에 뭐 공무원 생활 할 때의 급여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소득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조사 건수는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다. 구조조정이다, 명퇴다 해가지고 만 60세 법정 정년을 태우는 직장인들이 많지가 않다. 다음에 요즘 청춘 남녀들 결혼 잘 안 해요. 비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결혼을 하더라도 초혼 연령이 남자가 만 34세, 35세, 여자가 31세, 32세. 그게 현실이에요. 초혼 그 시작이 결혼을 하더라도 30 중후반 40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고 아예 결혼을 안 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다. 그게 현실이에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84.3세예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해도 그때부터 결혼식, 초청장, 장례식 이게 막 쏟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소득은 50%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친한 친구들은 이제 그 친구들이 나한테 하는 만큼 저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다이어트, 경조비 다이어트 그게 필요하다. 자, 이 현직에 있을 때 제가 경조사비를 냈던 사람들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 관계사에 있던 분들이라든가 조금 이제 알았던 지인 사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가 경조사비를 전달했던 그런 분들이 은퇴한 이후에 나한테 똑같이 하리라고 믿으면 안 돼요. 내가 평생 이 지출했던 경조사비의 절반 정도를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명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경조사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현직에 있을 때 내가 10만 원 했던 그런 관계라면은 3만 원 내지 5만 원만 해라. 3만 원 내지 5만 원만 해라. 경조사비
다이어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 그러면은 가랭이 찢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후 적정 생활비. 경조사비를 줄이지 않으면은 그 자산 내 죽을 때까지 6억 6천만 원 더 빨리 없어진다. 경조사비 다이어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하고, 다음에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은 외면할 필요도 있어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 이게 뭐 계속 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어쩔 수 없는 사이라면 당연히 그건 해야죠. 그게 인간적인 도리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과감히 외면할 필요도 있다.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앞으로 치를 경조사, 뭐 내 자녀의 결혼식이라든가 아버님 어머님 상이라든가 뭐 장인어른 장모님 뭐 이런 경조사를 간소하게 치를 필요가 있다. 간소하게. 현직에 있을 때처럼 그냥 뭐 내가 현직에 있다고 현직에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은, 그럴 때, 현직에 있으면은 뭐 내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 또 관계사에 있는 사람들, 내 뭐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사방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고, 또 이렇게, 경조사비 받는 걸 또 당연시하고, 하지만은 은퇴한 뒤에는 내가 치르는 내 자녀의 결혼식이나 내 어떤 부모님, 장인, 장모님의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를 필요가 있다. 내 직계가족과 친인척 중심으로 간소하게 치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게 주고 적게 받아라.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거를 모두 회수하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물론 아직도 뭐 현직에서 지금 제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뭐 나이가 들수록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나름대로의 대안인데 여러분들은 하여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 봤으면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고작의 경제버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